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5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내일 MLB가 총 7가지 경기가 있는데 전부 다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이랑 한번 조금 맞춰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7가지 경기 들어갈 거고요. 볼티모어 시애틀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양 팀 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잘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1차전, 2차전 전부 다 저득점 게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내일 볼티모어의 선발은 스가노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2번의 경기에서 121이닝 동안 1.31의 WHP와 4.24의 ERA. 그래서 이제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리터,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이 상하 로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괜찮은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 무빙볼에 대한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에 대한 개수가 좀 많거든요. 121이닝 동안 피홈런이 21. 그리고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해서 대부분의 타이밍이 잘 맞고 있는 팀이죠. 게다가 이제 번지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내일 경기장이 될 오리올 파크 역시도 대표적인 이제 또 타자에게 좀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가노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에반스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구종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구위라든지 무브먼트가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 에반스가 원정을 떠났을 때 좀 기복이 있어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특히나 원정에서 총 7번의 경기에서는 36.1이닝 동안 22자책, 5.45의 ERA. 일단 뭐 양 팀의 선발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뭘까요, 변수가? 낮 경기에 대한 변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애틀도 낮 경기에서 좀 더 타격이 살아나는 팀이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낮과 저녁 게임에서의 이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낮 경기에서는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이 볼티모어의 낮 경기 팀 오페이스가 몇이냐면은 0.733, 리그 전체 11위. 낮에 오히려 더 잘 쳤었던 팀이 볼티모어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펀치력은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팀 뭐 선발들이라든지 뭐 불펜들이 잘해주는 경기보다는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많은 득점이 나와주는 요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보면은 9.5 기준점 대비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이제 컵스 경기 볼게요. 토론토 컵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컵스가 되게 투수 운영을 완벽하게 잘 해주면서 경기를 가져왔죠. 4대1로 경기를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잡기 위한 이제 3차전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토론토의 선발은 맥스 슈어저가 등판을 하죠. 이번 시즌 9번의 경기에서 47이닝 동안 1.11의 WHP와 4.21의 ERA,
나쁘지는 않은데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습니다. 47이닝 동안 10개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볼 끝은 많이 무뎌지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구기라든지 아직까지 뭐 보더라인 피칭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뜬공 비율이 너무 많고요. 조금만 몰려도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자, 반면에 이 컵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펀치력이 괜찮은 팀이고요. 이 발사 각도 자체가 굉장히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뜬공을 맞더라도 슈어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슈어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슈어저의 9위를 컵스는 충분히 좀 이겨낼 만한 힘과 발사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맷 보이드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스탯은 되게 좋습니다. 23번의 경기 나와서 135.2이닝 동안 1.05의 WHP와 2.45의 ERA. 근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타자 상대로 조금 장타에 대한 허용이 많거든요. 이 피홈런 11개가 전부 다 우타자를 만났을 때 맞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우타 속에서 누가 있죠? 뭐 슈네이더라든지 뭐 게레로, 뭐 비셋, 뭐 클레멘트 펀치력이 있는 우타 라인들이 굉장히 많고 우타 속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이 이 토론토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 토론토는 홈에서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784로 리그 전체 5위.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도 팀 OPS가 0.748로 리그 전체 5위. 그래서 어쨌든 토론토 입장에서는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자완 투수를 만나고 뜬공 유형의 투수를 만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는 토론토가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토론토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다만 지금 토론토가 문제가 이 불펜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토론토가 마진을 남겨줄 텐데 뒷심 싸움 넘어가서 이 컵스가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뭐 컵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8.5 오바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브 마이애미 경기 볼게요. 클브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양 팀 다 최근에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클브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클브의 선발은 테너 바이비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31이닝 동안 1.27의 WHP와 4.6의 ERA 151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직선 구종들이 구위라든지 볼끝이 조금 밋밋해진 감이 좀 있거든요. 최근엔 또 실투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아쉽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추천 감사합니다. 27.2이닝 동안 17자책 ERA를 환산한다면 5.53 좀 불안불안하죠 사실. 이거 사실 지금 이 바이비가 정타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대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연속 안타 쳐내면서 폭발력 보여주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비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카브레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괜찮죠. 20경기 나와서 108이닝 동안 1.13의 WHP와 3.08의 ERA. 155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싱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강점은 이제 구속이 되게 빠르고요. 이번 시즌 싱커의 밸류가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피칭 스토프가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155km가 넘어가는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조금씩 늦고 있어요.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카브레라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 3게임 연속 6이닝 이상 1자책 이하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서는 사실 이 마이애미가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블레라가 조금 빠르게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도 최대한 좀 줄여주는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저득점이 예상이 되는데 마이애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워싱턴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 매치업은 이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선발 밸류에서 사실 로어드와 루자르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루자르도의 우세를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로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39번의 경기에서 85이닝 동안 1.1의 WHP와 3.28의 ERA 대부분 불펜으로 이제 나왔었던 자원이고요. 일단은 154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 직선 구종의 구사 비율이 한 80% 이상? 조금 단조로운 레파토리에다가 제구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자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최근에 타격에 대한 감각이 좋은 구간은 아닌 건 맞습니다. 득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죠. 다만 이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가 이 타선에서의 고점은 되게 높은 팀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 또 명확하게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조로운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선수에게는 반등 가능성이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드가 직전 샘프존을 되게 잘 던지기는 했는데 내일 이 필라델피아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기대치 설정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뭐 제가 볼 때는 좀 5이닝도 좀 버티기 힘들어 보이고요. 뭐 어느 정도의 실점까지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르도가 등판합니다. 157km짜리 이제 포심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이 친구의 최대 강점은 이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거든요.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이 되게 좋습니다. 좌타자를 만났을 때 피 안타율이 1할 9푼 8리밖에 안 돼요. 장타에 대한 억제도 물론 좋고요. 워싱턴은 결국에 어떤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팀이다? 뭐 우드라든지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로우라든지 결국에는 좌타석에서의 이 활약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루자르도를 내보내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로어드가 조금 빠르게 선발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워싱턴은 이 불펜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이 타선을 반등시키기에는 최근 안 좋았던 타선이 좀 터져주기에는 너무나도 좀 적합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내일 경기장 자체도 내셔널파크라는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매츠랑 애틀란타 볼게요. 매츠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오늘 매치가 사실 뭐 경기를 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6대 0에서 시작했거든요. 6대 0에서 시작했는데 게임이 끝날 때 6대 11로 경기를 지고 왔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일 경기까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량 득점하고 나서 대량 실점하고 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일 매치의 선발은 센과 코다이가 등판을 하는데 157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뭐 일본 투수가 애용하는 이 상하 로케이션이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커맨드가 불안하거든요. 이번 시즌 94이닝 동안 볼넷 개수가 47개. 최근에 커맨드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볼실하다가 좀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1리까지 올라와 있고 뭐 이제 홈런도 8방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근본적으로 이 성구 능력도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센가가 사실 애틀란타를 만나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자, 반면에 애틀란타의 선발은 브라이스 엘더가 등판을 하는데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터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뭐 페이스볼도 변화구도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 이제 헛스윙 유도라든지 범타가 되는 게 아니라 커트가 되든지 아니면 잘 맞은 타구들 정타가 나오면서 피해 안타율이 되게 높아요. 이번 시즌 뭐 장타도 그렇고 볼질도 좀 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양 팀의 선발들을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패 예측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화력전을 베이스로 봐주시면서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벨리 오버와 트릭스 쿠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자, 일단은 이 스쿠바에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 되게 다양하고요.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뭐 보더라인에 꽂히는 이런 제구 능력까지 강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145.1 동안 피안타 104개, 피홈런 12개, 187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에 볼넷 21, 출루 자체를 억제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높은 이런 페이스볼을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기도 하고요. 스쿠바는 사실 욕심 좀 내면은 완벽2까지도 한번 욕심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치 자체를 좀 높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이스볼에 대한 약점이 있는 것도 맞지만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다? 1할 6푼 4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 전혀 안 되고 있죠.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미네소타는 아마 득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자, 반면에 미네소타의 선발은 벨리 오버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요. 일단 지난 시즌까지는 이 압도적인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변화구의 밸류가 괜찮았는데 이번 시즌 변화구에 대한 밸류들이 많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특히나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 103이닝 막아주면서 피안타가 118개, 피홈런이 23개거든요. 그래서 1.38의 WHP와 5점이 넘어가는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타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펀치 능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좀 맞서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벨리 오버 입장에서는. 뭐 선발 싸움에서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네소타도 이제 불펜이 좋았던 구간에서 점점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구간, 실점률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 핵심 코어들을 전부 다 트레이드 시켜버린 시즌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콜로라도 애리조나 볼게요. 콜로라도 애리조나. 자, 콜로라도가 이제 원정 6연전을 끝내고 쿠어스필드로 돌아옵니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위닝을 잡고 왔고요. 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죠. 타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조금 시너지까지도 예상이 되기는 하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애리조나의 로드리게즈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전체적인 투구 밸런스라든지 스터프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103이닝 던지는 동안에 피안타를 131개, 피홈런을 19개를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콜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선에서의 이런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콜로라도가 이 홈에서 가져갔을 때 쿠어스피드에서의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763. 생각보다 높아요. 리그 전체 9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로드리게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이번 시즌은 워낙 안 좋기도 했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기도 하고 내일 경기장 특성, 코어스피드라는 특성이라든지 콜로라도의 최근 빠따 흐름 감안해 봤을 때 기대치를 이건 최대한 좀 낮게 잡아주고 싶긴 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콜로라도의 선발은 블레이록이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도 사실 불안해요. 뭐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뭐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는 다양한데 뭐 구위도 좀 약하고요. 코맨드도 좀 불안불안하죠 사실. 그리고 특히나 이 쿠어 스피드에서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양 팀 다 불펜에 대한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는 또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뭐 게임 초반부터 계속해서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1회부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이닝까지 계속해서 아마 득점이 정립이 되는 약간 요런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승패는 어느 팀이 가져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12.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오늘 좀 뭐 도움이 됐다. 분석 내용이 뭐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